오늘은 기준봉과 박스권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용어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봉, 박스권의 중심을 잡아주는 캔들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준봉 이후에 발생하는 순서가 먼저 고가입니다. 고가 발생. 기준봉이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이튿날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멘텀,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 기준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직진성, 모멘텀,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은 투심, 매수세 유입이 상당히 거칠게 들어옵니다. 그 바람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1%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다시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양봉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봉을 찾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점도 있죠. 고가가 먼저 발생을 한 다음, 그 다음이 바로 저가로 내려갑니다. 이때의 저가는 여기 기준봉의 시가, 여기를 깨면서 만들어집니다. 기준봉의 시가를 깨지 않으면은 박스권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주가가 장대 양봉의 종가보다 일단 주가는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 기준봉의 종가보다 주가는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이제 오른 다음에 순서가 고가라고 한다면 어디가 고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서 고가라고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봉의 다음날 반드시 기준봉의 종가 위로 주가가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날이 되어도 좋고 그 다음날 만약에 폭락하면 이건 진짜 박살나는 건데 그럴 일은 잘 없고 일단 올랐다가 기준봉의 시가를 무너뜨리면서 내려오는 주가, 기준봉의 시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순간 이 고가는 예측 고가로 갑니다. 예측. 일단은 여기를 고가로 하자. 왜? 시세의 시작인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고가를 찍고 기준봉의 시가를 박살냈다는 것은 앞서서 상승이 무효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봉과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하는 그 순간, 이 순간부터가 바로 박스권의 저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가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봉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 기준봉의 종가보다 주가는 반드시 상승해야 한다. 이때 이 상승의 끝을 고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준봉의 시가를 깼을 때 계속 하락해도 상관없어요. 기준봉의 시가를 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깨지면은 그때 기준봉의 시가와 저가, 예측하고 있는 거죠. 저가도 확정이 아니에요. 예측 저가, 예측 고가. 이 사이에 가장 높은 수, 기준봉의 시가와 저가, 이 거리, 이 기간 사이에 가장 높은 수, 여기를 고가라고 한다. 저가도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저가 이후에 가장 중요한, 박스권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평가라는 것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평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고가와 저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기준봉의 중심 이 위치까지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고가, 저가, 주가는 다시 올라와서 고가와 저가의 평균치 있죠. 만약에 고가가 여기가 2,000원이다. 저가가 1,000원이다. 평가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요? 평가는 바로 1,500원이 되어야 되겠죠. 쉽죠, 여러분들? 고가가 2,000원, 저가가 1,000원이면 더하기 3,000원이죠. 3,000원 나누기 2, 1,500원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고가와 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은 그 중간 평균값이 나오죠. 그 평균값을 쭉 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기준봉이 위치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박스권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가장 쉽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모양이죠. 이 모양이 우리나라 주식 차트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얼마나 정확한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죠. 이제 고가라는 고가선과 저가라는 저가선 중심에서 시세의 비싸다와 싸다를 관리하는 평가선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평가선, 이때 저가에서 평가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평가선에서는 평가 저항에 의해서 적정가 이 부분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돼요. 거의 뭐 50% 하락한다고 봐야 되죠. 절반은 회귀한다. 쌍바닥 이론이잖아요. 쌍바닥이라는 것은 앞의 저점을 지지하면서 그래 이제는 저 저점을 깨지 않을 거야 라는 쌍바닥 이론. 여기 외바닥, 쌍바닥. 앞의 바닥을 깨지 않을 거야, 깨지 않을 거야. 외바닥, 쌍바닥. 1번 바닥, 2번 바닥, 쌍바닥.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앞의 바닥을 우리는 깨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죠? 1번 바닥, 2번 바닥. 쌍바닥은 평가와 저가 사이 이 구간을 50% 회귀한다.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좀 많이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볼 때 쌍바닥입니다 하면은 1과 2가 50% 회귀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평가와 적정가 이 라인들 고가선, 저가선, 평가선, 적정가선 총 4개의 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선과 평가선 사이에 돌파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선을 가지고 우리는 박스권 5규칙선이라고 하는데 이 5규칙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기준봉이 발생. 기준봉보다 주가는 반드시 올라야 한다. 종가보다. 종가보다 올라야 한다. 이때는 고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주가가 하락합니다. 기준봉의 시가를 무너뜨려야 한다. 예측 저가가 완성됩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갑자기 모양을 바꿔서 올라옵니다. 고가와 저가 마지막까지 하락한 자리 그 끝 가장 높게 올라갔던 자리 그 끝 평균을 구하면은 평균가가 나옵니다. 이걸 우린 평가라고 하죠. 이때 저가라고 예측한 가격의 절반 50% 이상까지 하락하는 자리를 우리는 적정가 시장 가격에서 싸다라고 말하는 이 자리까지 여기가 싸답니다. 그러면은 뭐 가치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 적정가 안에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린 이 박스권 5규칙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을 원적법이라고 합니다. 원적법. 목표물까지의 거리라는 뜻이죠. 시간을 추론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정보를 차트에 대입해서 이 주식은 이때쯤 사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매매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원적법에서 적정가에서 매수를 하면은 어디까지? 첫 번째, 평가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평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만약 평가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이 주가는 돌파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가의 저항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돌파선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돌파하고 돌파선을 돌파했을 때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보는 거죠. 평가를 돌파할 때는 아무 뭐 거래량 아무런 움직임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평가를 뚫을 수 없습니다. 돌파선도 마찬가지죠. 항상 1분봉으로 우리가 볼 때 평가와 돌파선을 돌파할 때는 강력한 진짜 무지막지한 거래량 그런 움직임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아니면 끝까지 갖다 붙였다가 그 다음날 빵 때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에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공략한 로켓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부분이 핵심 사항이 되겠죠. 여기는 후행성, 여기는 선행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먼저 상한가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한가의 종가보다 5월 16일의 고가가 더 높죠. 23,700원. 고가 23,700원을 입력합니다. 줄도 그어볼게요. 23,700원. 이렇게 두 개의 선만 그었을 뿐인데도 그 질서, 규칙이 보이죠. 23,700원, 저가가 14,100원 입력. 평가의 값은 18,900원 여기입니다. 이건 대충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준봉이 평가 중심에 와 있습니다. 고가는 박스권 중심의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예측 저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저항을 받죠. 앞서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평가 저항입니다. 이 부분. 저항을 받으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죠. 적정가 16,500원이라는 값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겠죠. 적정가 포인트 싸다에 왔습니다. 싸다. 시세가 박스권의 시세가 중간으로 갈라지고 위에는 비싸다, 아래에는 싸다라는 개념이 차트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적정가 라인 여기입니다. 평가 저항 라인 절 한 번에 뚫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두들겨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왜? 평가 저항은 가장 강력한 수니까. 차트에서 박스권이다 싶은 애들 찾아보면 이 평가에서 상한가가 터지거나 돌파하기 위해서 장대 양봉이 터지거나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먼저 거래량 시도합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천장이 열려 있습니다. 앞서서 평가 저항의 힘은 더욱더 강력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이미 천장을 계속 두들겼죠. 천장이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이제 살짝 주가를 갖다 붙이고 한번 거래량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은 천장은 뚫립니다. 여기 와서 평가 저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돌파, 눌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수익 실현 이렇게 갔겠죠. 또다시 돌파선 이렇게 주가 눌림목, 매수, 수익 실현. 이번에는 아예 천장까지 뚫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 진폭값으로 가겠죠.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기준봉을 시작으로 해서 이 5개의 규칙선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모양은 1봉과 그리고 1분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분봉도 돌파, 하락, 저항, 다시 돌파, 다시 저항, 지지, 돌파. 이와 같은 패턴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스윙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바닥, 여기서 꾸준히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단타 매매는 사실 단타 매매는 뉴스 같은 게 필요, 스윙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자야 되잖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스윙 매매는 매일매일 뉴스를 봐주고 종목 관리가 필요하다. 종목을 관리한다 이 말인지 뉴스를 보면서 머물지 그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수인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를 안 봐도 된다는 거죠. 단타 매매해서 여러분들 좀 길게 가져간다. 단타로 시작해서. 그렇다면 뉴스를 보게 되겠지만 이와 같이 박스권을 이용해서 스윙으로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 단기 투자, 2, 3일이라도 오버나잇이라도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뉴스를 봐야 돼요. 근데 이런 포인트를 노리는 매매들은 뉴스를 보지 않는다. 물론 이제 뉴스 분석을 포기해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닌데 뉴스는 생활상에서 봐주고 내가 단타 매매로 이 종목을 골랐는데 뉴스도 있네? 그러면 1, 2% 먹을 거 한 2, 3%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2%의 짧은 수익을 목표로 할 때는 뉴스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방해될 수 있어요.
지금 타점이 왔는데 뉴스 분석 언제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좋아하는 타점이야. 여기서 매수를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미 종목 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박스권 차트를 이용을 할 때, 스윙으로 할 때는 뉴스 분석을 반드시 하고,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뉴스보다는 차트에 좀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아니면 미리 이런 차트들을 보고 뽑아 놓으면 그건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사야 되는데 무슨 뉴스 분석을 해요. 속도가 불일치하는 거죠. 속도의 불일치. 항상 뉴스는 가격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주가의 움직임보다 뉴스가 빠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거 피부로 체감 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일반 투자자입니다. 우리보다 뉴스를 먼저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이버 증권, 언론 기사, 기자들, 관계자들,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뉴스를 접하죠.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 사람들보다 절대로 우리는 뉴스를 빨리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미리 어떤 뉴스가 준비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차라리 하거나, 아니면은 차트를 보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차트에 많은 것을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뉴스보다 돈이 빠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단타 매매는 공부하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아낄 수가 있죠. 대신 장단점이 있겠죠. 박스권으로 스윙으로 가는 것은 그 수익률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타는 여기서 여기, 스윙은 여기서 여기, 그 차이죠.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나는 하루라도 그냥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1, 2%만 먹고 그냥 나올래. 그리고 일하고 해야지. 개인 생활 할래. 아니야. 주식은 한 번에 들어가서 크게 3판의 승부를 보는 거야.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의 몫. 일단은 여러분들 박스권 차트 그리고 기준봉은 어떤 매매를 하건 간에 볼 수는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스윙을 하겠다. 박스권 차트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내가 만약 단타 매매를 하겠다. 그럼 박스권의 윤곽을 보되 이런 짧은 타점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타라는 것은 차트에서 느껴지는 힘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매매예요. 감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스윙은 뉴스 분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걸 갖다가 함축시켜 놓은 게 바로 우리 풍문간파의 차트 독해. 원조법, 이 차트가 발전된 게 차트 독해. 그리고 이러한 짧은 구간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낙화법. 돌파를 할 때 강력하게 따라 붙는 시장 결정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기준봉에 대한 정의, 박스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공부하면서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도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 또 쓴 돈도 있고, 그쵸? 소비가 좀 있었을 겁니다. 한 방에 다 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